배출. 조선 왕실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왕세자에게 3번 일어났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문종조. 세자빈을 패하였다. 첫 번째. 또 세자빈을 패하였다. 두 번째. 세자빈이 산후병으로 승하하였다. 세 번째. 왕이 재혼하지 아니하였다. 평생을. 500년 역사 전례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문종 세종대왕의 맏아들 완벽한 왕세자. 하지만 저주받은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 무당을 불러 주술을 행했습니다. 16세 어린 세자 앞에서 패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궁녀 소쌍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8년을 견딘 끝에 패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세자빈 현덕왕후 건씨. 드디어 찾은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단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종은 다시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11년 홀로 살았습니다. 1452년 5월 문종 2년 38세의 왕이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명의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주술로, 둘째는 스캔들로, 셋째는 죽음으로. 완벽한 왕세자였습니다. 학문도 뛰어났고 효심도 깊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아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복만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 왕실 최대의 혼인 스캔들,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랑과 이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어느 것보다 충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실의 비극적 혼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문종과 3명의 세자빈.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427년 봄 문종 14세. 경복궁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세자의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휘빈 김씨 김호문의 딸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선택한 세자빈이었습니다. 궁궐이 들썩였습니다. 왕세자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 사람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14세 소년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문종은 처음으로 신부를 마주했습니다. 김씨는 아름다웠습니다. 세자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평생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소원왕후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1429년 가을입니다. 이상한 소문이 궁중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의 처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기이한 향 냄새가 났습니다.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원왕후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왕비였습니다. 문종의 어머니였습니다. 왕후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자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당이 있었습니다. 구슬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빈 김씨가 무당을 불렀던 것입니다. 왕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술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묘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원왕후는 경악했습니다. 왕실에서 무당을 부르다니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겪어야 할 수치심이 떠올랐습니다. 궁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종대왕이 노했습니다.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세자빈을 패출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문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16세였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무당을 불렀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전례 없는 수치였습니다. 왕세자의 체면이 무너졌습니다. 어린 세자는 홀로 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수치심만이 밀려왔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429년 겨울 패출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세자빈 김씨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문종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6세 어린 세자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수치심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왕세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혼인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문종은 홀로 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혼례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웠던 신부,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날. 하지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문종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다시 혼인을 할 수 있을까?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왕세자는 반드시 세자빈을 맞아야 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왕세자의 의무였습니다. 소원왕후는 아들의 처소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왕후로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왕실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종은 아직 몰랐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이 첫 번째보다 더 큰 악몽이 될 줄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가 겪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세 번째 세자빈과의 이별이 평생의 그리움이 될 줄은. 1429년 같은 해 겨울, 첫 번째 세자빈이 패출된 지 불과 몇 달 만이었습니다. 왕실은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왕세자는 반드시 세자빈을 맞아야 했습니다. 문종은 불안했습니다. 16세 소녀는 이미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다시 실패하면 어쩌나.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왕세자의 의무였습니다. 대신들이 또다시 간택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나섰습니다. 순빈 봉씨 봉여의 딸이 선택되었습니다.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예의범절이 바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원왕후도 직접 면담했습니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신중함이 앞섰습니다. 봉씨가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문종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430년 여름입니다. 세자빈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이유 없이 궁녀들을 때렸습니다. 궁녀들이 소원왕후께 고했습니다. 세자빈이 폭력을 휘두른다고. 왕후가 직접 나섰습니다. 세자빈을 불러 타일렀습니다. 봉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왕실 여인이 술에 취하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마다 술독에 빠졌습니다. 취하면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릇을 집어던졌습니다. 궁녀들을 때렸습니다. 문종은 참았습니다. 또다시 패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2번 연속 세자빈을 패출한다면 왕실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소원왕후도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자빈을 여러 번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문종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20세가 되었습니다. 21세가 되었습니다. 젊은 왕세자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1435년입니다. 믿을 수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과 궁녀 소쌍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소문은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소쌍이 세자빈의 처소에 들어간다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소원왕후가 조사를 명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왕후는 경악했습니다. 조선 왕실 500년 역사, 이런 스캔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분노했습니다.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즉시 폐출하라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주저했습니다. 이미 한 번 폐출했습니다. 또다시 폐출한다면 세 번째 세자빈을 맞을 수 있을까? 누가 왕세자의 세자빈이 되려 하겠는가? 소원왕후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채통은 지켜야 했습니다. 2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혹시 세자빈이 달라질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술주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스캔들도 계속되었습니다. 1437년 가을, 8년을 견딘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폐출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순빈봉 씨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문종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24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폭력과 술주정과 스캔들 속에서 젊은 날을 허비했습니다. 두 번째 폐출이었습니다. 문종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원왕후가 아들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종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마마 문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자는 괜찮사옵니다. 왕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담담했습니다. 이것이 소자의 운명인가 봅니다. 두 번이나 세자빈을 폐출했습니다. 과연 세 번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원왕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왕실의 운명이었습니다. 왕후는 조용히 처소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겪어야 했던 8년, 폭력과 수치심 속에서 보낸 8년, 어머니로서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두 번이나 세자빈을 폐출했다는 것을,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문종은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혼인하지 않으리라. 이 고통을 또다시 겪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세자빈. 그녀는 달랐습니다. 드디어 진실한 사랑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1437년 겨울 두 번째 폐출 이후입니다. 문종은 다시는 혼인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의 악몽으로 충분했습니다. 24세 젊은 왕세자 하지만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소원왕후도 더 이상 아들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로서 차마 다시 혼인을 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달랐습니다. 세종대왕이 고민했습니다.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세자는 반드시 세자빈을 맞아야 한다고, 왕실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문종은 거부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세종대왕도 아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세자빈이 아닌 후궁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후궁이라면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문종이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1438년 봄입니다. 권씨가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권전의 딸이었습니다. 세자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세자빈이 아니었습니다. 문종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권씨는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소원왕후가 관찰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차분했습니다. 폭력도 없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문종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권씨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지혜로웠습니다. 문종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주었습니다. 문종은 놀랐습니다. 이런 여인도 있구나. 세자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문종은 권씨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26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알았습니다. 세종대왕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1441년 봄 권씨를 세자빈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정식 세자빈이 된 것입니다. 현덕왕후 권씨. 문종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진짜 세자빈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와도 다르고 두 번째와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원왕후도 안심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르다고, 아들이 드디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궁궐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문종과 권씨는 서로를 아꼈습니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권씨는 문종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문종은 권씨를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부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문종은 생각했습니다. 12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첫 번째 혼인이 1427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흘렀습니다. 28세가 되어서야 진정한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1441년 7월 권씨가 임신했습니다. 문종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생긴다. 왕실의 대를 이을 아들이. 세종대왕도 기뻤습니다. 손자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소원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겪었던 고통하지만 이제 끝이라고. 드디어 행복이 찾아왔다고. 궁궐이 들썩였습니다. 세자빈의 출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권씨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었습니다. 문종은 매일 세자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권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괜찮사옵니다. 첩은 행복하옵니다. 문종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행복이 있구나. 이것이 가정이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달이 차갔습니다. 임신 9개월 출산이 가까워졌습니다. 문종은 불안했습니다.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권씨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찾은 사랑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왕후가 직접 지켜보겠다고. 1441년 7월 23일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권씨가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은 처소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부디 무사히 부디 무사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문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권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문종이 권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수고했소. 권 씨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우리 아드님을 보셨사옵니까? 아름답지 않사옵니까? 문종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아들 훗날 단종이라 불릴 아이였습니다. 문종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생겼습니다. 14년을 기다렸습니다. 2번의 폐출을 겪었습니다. 8년의 고통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종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출산 후 권 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산후병이었습니다. 의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온갖 약을 썼습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권 씨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문종은 매일 곁을 지켰습니다. 괜찮을 거요. 곧 나을 거요. 권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걱정 마시옵소서. 첩은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문종은 권 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원왕 후도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세종대왕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며느리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권 씨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문종이 물었습니다. 경 괜찮소? 권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첩은 행복했사옵니다. 전하를 만나 행복했사옵니다. 우리 아드님을 낳아 행복했사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옵니다. 문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경은 낳아야 하오. 우리 아들을 키워야 하지 않소? 권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현덕왕 후 권 씨가 승하했습니다. 출산 열흘 만이었습니다. 24세였습니다. 1441년 7월 현덕왕 후 권 씨가 승하한 그날 밤입니다. 문종은 권 씨의 시신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갓난아기 단종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문종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울지 마라. 아비가 있지 않으냐. 하지만 문종 자신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4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찾은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떠나보냈습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너무 잔인했습니다. 소원왕 후가 처소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왕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마마. 문종이 말했습니다. 소자는 이제 어찌해야 하옵니까? 왕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궁궐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세종대왕도 며느리의 죽음을 애통해했습니다. 드디어 좋은 세자빈을 얻었는데 너무 일찍 떠났다고. 문종은 장례 내내 단종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권 씨가 목숨을 걸고 낳아준 아이라고. 장례가 끝났습니다. 문종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대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세자께서는 다시 세자빈을 맞으셔야 한다고. 왕실의 대를 위해서라도. 문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소자는 다시는 혼인하지 않을 것이요. 대신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전하 왕실의 대를 문종이 단호했습니다. 이미 아들이 있지 않소. 단종이 있소. 더 이상은 필요 없소. 세종대왕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말 재혼하지 않겠느냐? 문종이 대답했습니다. 아범아마 소자는 이미 3번의 혼인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사옵니다. 세종대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문종은 홀로 단종을 키웠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재웠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를 가르쳤습니다. 단종은 총명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닮았습니다. 권 씨의 얼굴이 아이에게서 보였습니다. 문종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웠습니다. 권 씨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권 씨와 함께 걸었던 그곳이었습니다. 버들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권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하첩은 행복했사옵니다. 문종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도 행복했소. 비록 짧았지만 진정 행복했소. 소원왕후가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홀로 사는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소자에게는 단종이 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5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단종은 자랐습니다. 총명하고 효심 깊은 아이였습니다. 문종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권 씨가 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랐다고. 1450년 봄,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37세였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소원왕후도 세종대왕과 함께 승하했습니다. 문종은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종뿐이었습니다. 9세의 아들, 문종의 전부였습니다. 왕이 된 문종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현명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뜻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겪었던 고통, 8년의 악몽, 그리고 권 씨를 잃은 슬픔, 모두 문종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문종 원년이 지나갔습니다. 1452년 봄, 문종 2년입니다. 왕의 몸이 더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걱정했습니다. 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단종을 불렀습니다. 11세가 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범아마 단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문종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문종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권 씨를 닮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가졌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를 가졌습니다. 문종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단종아, 응아범아마, 내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다. 단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문종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모른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었는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었는지, 얼마나 따뜻한 분이었는지. 문종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물었습니다. 아범아마 왜 그러시옵니까? 문종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곧 아들을 떠나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밤이 되었습니다. 문종은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명의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김씨 무당을 불렀던 세자빈, 두 번째 봉씨 8년의 악몽이었던 세자빈, 세 번째 권씨 진실한 사랑이었던 세자빈. 문종은 미소 지었습니다. 셋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진짜였다고, 권씨만이 진정한 세자빈이었다고. 경 보고 싶소. 너무 보고 싶소. 11년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소. 문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권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전화첩은 행복했사옵니다. 문종이 대답했습니다. 경 잠시만 기다리시오. 곧 만나러 가겠소. 문종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권씨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452년 5월 문종 2년입니다. 왕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단종이 아버지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11세 어린 왕자였습니다. 아버마마 괜찮으시옵니까? 문종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다만 조금 피곤할 뿐이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문종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11년 전 태어났을 때 처음 잡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권씨가 낳아준 아들, 문종의 전부였습니다. 단종아, 예 아버마마, 너는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단종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마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문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야 한다. 이제 곧 내가 왕이 될 것이니. 단종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마마 소자는 아직 어리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사옵니다. 문종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단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문종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8년의 인생이 스쳐갔습니다. 14세 첫 번째 혼인, 주술로 끝난 악몽, 16세 두 번째 혼인, 8년의 지옥, 28세 세 번째 혼인, 진실한 사랑. 하지만 너무 짧았습니다. 권씨와 함께한 시간, 고작 3년, 임신 기간까지 합쳐도 4년, 그리고 11년의 그리움. 문종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다고. 권씨를 만난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단종아, 예 아버마마, 내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마. 단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문종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다. 지혜로웠고 따뜻했고 인자했다. 아비는 그분을 만나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다. 단종이 물었습니다. 소자도 어머마마를 닮았사옵니까? 문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닮았다. 내 눈이 어머니의 눈이다. 내 미소가 어머니의 미소다. 그래서 아비는 너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보인다. 단종이 울었습니다. 문종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종아, 아비가 없어도 슬퍼하지 마라. 어머니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실 것이다. 그리고 아비도 어머니 곁에서 너를 지켜보마. 단종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마마 가지 마시옵소서. 문종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문종의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단종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권 씨가 보였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전화첩은 행복했사옵니다. 문종이 대답했습니다. 경 기다렸소. 이제 만나러 가오. 권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종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후원이었습니다. 버들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권 씨가 말했습니다. 전하 우리 아드님은 잘 있사옵니까? 문종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있소. 우리를 많이 닮았소. 권 씨가 웃었습니다. 보고 싶사옵니다. 문종이 대답했습니다. 곧 볼 수 있을 것이오. 저 아이가 훌륭한 왕이 되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켜볼 수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함께였습니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38세였습니다. 재위 2년 3개월이었습니다. 단종이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궁궐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조선 왕조의 어진 왕이 떠났습니다.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1세 어린 왕이었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문종이 승하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단종은 16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위는 오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숙부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훗날 세조라 불릴 인물이었습니다. 단종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약을 받았습니다. 17세였습니다. 어머니 권씨처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에서 문종이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권씨도 함께였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만났습니다. 비록 이승에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승에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수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종만큼 불운한 혼인사를 가진 왕은 없었습니다. 3번의 혼인. 첫 번째는 주술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스캔들로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만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문종은 그 사랑 하나로 11년을 버텼습니다.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권씨만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권씨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완벽한 왕세자였으나 여자복은 없었던 문종. 하지만 그에게는 변치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사랑만큼은 순수했던 왕.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왕도 한 사람이었다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슬퍼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신분도 권력도 넘어선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